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강채원입니다. 자, 오늘은 1부 마홍일의 코인 토크 그리고 2부 블록체인 픽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우선 1부 마홍일의 코인 토크에서는 이 암호화폐 시장 입문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한 마홍일 대표가 나섭니다. 여러분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게 될 거고요. 네, 2부 블록체인 픽에서는 저희 오늘 아이노믹스 김양훈 파운더 모시고 이 기업과 또 개발 기술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홍일의 코인 토크의 마홍일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코인 방송은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머니투데이 방송 마지막이고 또 나중에 또 시즌 3는 또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인 방송을 한 달 반 정도 해가면서 사실 코인이 크게 빠지지도 오르지도 않았다가 최근에 좀 빠졌죠. 네, 그리고 제가 여러모로 이제 코인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뭐 지금 당장 막 급등하거나 이런 시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사실은 더 침체기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코인이 어떤 코인들이 더 크게 가고 또 그 코인들을 어떻게 골라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과 노하우 그리고 그 리서치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자. 우선은 그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대부분 투자를 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에 많이 투자를 해요. 그럼 알트코인은 뭐냐? 그러니까 뭐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알트코인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도 만들어져 있는 대표적인 알트코인은 뭐 리플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ICO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상장을 한 것들도 알트코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범위 너무나 많아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코인을 다 알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자, 알트코인에 투자를 했을 때 사실은 아주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고 그냥 알트코인은 다 스캠이다. 결국 사라질 거다. 비트코인만 살아남을 거다.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알트코인은 그냥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중에 크게 갈 만한 어떤 이슈가 있든 어떤 제대로 된 무언가가 있는 알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면은 그래도 코인 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내 계좌가 좀 빵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알트코인을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알트코인은 사실 알트코인 자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유틸리티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유틸리티라는 건 어떤 특정한 사용이 목적이 딱 있는 거죠. 뭐 금을 바꾼다, 아니면 차를 바꾼다, 아니면 어떤 서비스와 바꾼다라는 그런 그 유틸리티적인 부분이 강한 코인이 있고 아니면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있어요. 유틸리티를 만들 수 있는 바탕화면을 제공한다. 자, 뭐 대표적인 게 뭐 이더리움 또는 뭐 트론. 뭐 이오스도 플랫폼 코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지향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둘 중에 하나 고른다. 유틸리티와 플랫폼. 이거 제 말을 그냥 둘 중에 어떤 코인을 골라야 되냐라고 봤을 때 순간적인 급등력이 강한 거는 사실 유틸리티 코인이 더 강합니다. 플랫폼 코인보다는 순간적인 급등력이 더 강한 거는 유틸리티가 더 강해요. 이유는 유틸리티는 사실 어떤 사용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명확한 사용처가 흥행을 하거나 잘 되면 바로 결과가 눈에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그 호재의 뉴스가 더 방영이 잘 되는 게 유틸리티 코인이에요. 근데 이 플랫폼 코인 같은 경우는
그 플랫폼 자체의 그런 그 메인넷부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흥행을 갑자기 확 시키는 부분들은 좀 약합니다. 그리고 이미 플랫폼 코인으로 나온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뭐 대표적인 이오스, 트론, 이더리움 요것만 놓고 봐더라도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의 플랫폼 코인인데 이제 시작되는 단계의 플랫폼 코인이 앞으로 커나가면 더 커나갔지 새로운 플랫폼 코인이 나와서 기존에 있는 이런 플랫폼을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윈도우를 우리가 다 깔아서 쓰죠. 자, 그러면 윈도우보다 더 좋은 운영체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윈도우에 익숙하기 때문에 윈도우를 계속 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코인이 새로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좀 별로. 제가 봤을 땐 별로다. 네, 차라리 유틸리티 코인을 잘 골라서 어떤 특정한 목적에 있는 것들이 괜찮다 싶었을 때 그 특정한 목적이 잘 되면 이 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니까 좀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뭐 뒤에 있는 뉴스보다는 제 말에 집중을 하죠. 자, 그렇다면 우선은 지금 현재 ICO나 이런 알트코인들의 방향, 현재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 있냐? 그걸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자, 우선 시장 자체가 커지기 위한 기반 작업은 거의 다 됐다. 그러니까 사실 뭐 어느 나라적으로 이제 뭐 코인을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명문대에서 투자해서 뭐 예일대에서는 투자를 해서 뭐 어떤 코인에 대한 펀드를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ETF에 대한 얘기도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자, ETF가 되면은 사실 시장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통과는 아직 안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깊게 들어가지 않고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큰 돈이 들어오기 위한 기반 작업은 이미 거의 다 됐다라고 이해해도 될 만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사실 하락장이 길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지지만 없어지거나 아예 거품으로 해서 옛날 튤립화처럼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 시장이 더 커지기 위한 기반이 계속 커져 있고 이 기반 작업은 이미 거의 다 된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사실 뭐 많은 말들이 많아요. ICO를 규제하지 않으면은 더 큰 고용 효과가 나올 것이다. 뭐 나라적으로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가 코인 만들고 있다. 또 뭐 채굴업자들은 뭐 문을 닫는다. 뭐 바네크라는 최고 전략가는 비트코인 뭐 ETF에 뭐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할 거라고 했다. 수십억 달러면은 한 몇 조거든요. 이렇게 투자할 거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그냥 보는 건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내가 투자를 한 코인이 빨리 올랐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코인이 급등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큰 시장으로 봤을 때는 크게 갈 만한 기반 작업은 끝났다. 그래서 이제 갈 일만 남았는데 이게 조금 더 기반이라는 거는 땅을 10번 칠 걸 100번을 칠 수도 있거든요. 좀 더 다져지는 과정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겠다라는 부분들. 여기서 큰 호재가 나와야 되죠. 그거는 ETF 승인이라는 큰 호재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어떤 코인이든 지금 이미 메이저 코인들, 그러니까 알트도 상위, 그러니까 시총 개념으로 볼게요. 시총이 1위부터 20위까지의 모든 코인들은 같이 다 오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알트코인들이 사실 그 비트코인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는 비트코인 시총 대비 알트코인이 많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알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더 크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0% 오를 때 알트코인이 20% 오르고 외 알트코인은 30% 오르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반대로 비트코인 10% 빠지면 알트코인은 20% 빠지고 이렇게 레버리지 자체가 세기 때문에 사실 상승장이 나오면 기존 알트코인의 시총이 확 늘어가기 때문에 뭐 그냥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점유율은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내가 투자한 종목이 더 큰 수익률이 나는 거에 빠져들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사실 업비트가 뜬 이유가 빗썸보다 업비트에 알트코인들을 많이 뒀잖아요. 그리고 그 코인들의 급등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에만 관심 있다가 알트코인으로 들어오면서 자금이 유입되면서 더 큰 상승이 나오고 그러면서 알트코인들이 많이 커진 거기에 후회를 업비트가 입은 건데 아무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시장이 좋아진다는 전제하에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알트코인이
코인의 사업성을 봤는데 사업성. 그럼 사업성은 뭐냐라는 부분은 어떤 타겟이 명확하거나 아이덴티티가 명확해야 됩니다. 자, 이 코인을 가지고 어디다 써가 딱 나와야 돼요. 자, 리플 같은 경우는 결제다. 딱 나오죠. 자,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이다도 뭐 결제다. 아니면 뭐 어떤 거는 카지노다. 뭐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플랫폼 코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플랫폼 안에서 뭐가 성공했냐라는 게 딱 나와야 되고요. 자, 사업성이라는 거는 성과라 이어져요.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과를 내서 그 돈을 더 크게 이제 불리거나 이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성은 투자 수익성인데 투자 수익성의 기본은 아이덴티티가 명확해야 된다. 명확한 아이덴티티가 좋다라는 거. 뭐 어렵게 설명 안 할게요. 사업성은 어떤 이 코인을 어디다 쓰는지 명확한 게 좋다라는 부분. 자, 들어가고요. 자, CON 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한 코인이라는 거를 체크를 하고 그 코인을 얻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진행하느냐. 뭐 팀 또는 CEO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전주에 모파스 얘기했죠. 모파스에서는 보안 보상형 코인을 만드는 그 팀 자체가 이미 해커스랩이라는 보안팀, 그러니까 보안 솔루션을 만들고 국방부의 외주를 받아서 보안 일을 계속 해오던 것에서 보안 솔루션이라는 거를 내거는 코인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이 CEO의 팀의 이력과 사업이 이어지죠. 네, 그렇다면 요거는 이런 CEO인 팀의 구성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유리한 거고 발전 가능성이 크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단순하게 아 이게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던 곳에서 이걸 했구나. 자,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이 팀의 구성과 코인이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그 목표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블록체인 시장이 돈이 된다. ICO를 팔면 돈이 된다 해가지고 그냥 투자로 들어온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고스란히 시장의 발전에 뭔가 기여를 못해서 우리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앞으로는 알트코인 시장도 더 춘추 전국시대가 될 거고 살아남는 코인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제가 말한 이런 코인들이 그나마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가격을 지지하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발행 주체, 네, 발행 주체는 뭐 영리를 목적으로 했냐, 비영리를 목적으로 했냐. 비영리 목적인 그런 코인들도 많았어요. 네, 아인슈타인 뭐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뭐 비영리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철저하게 영리 목적인 게 중요하고요. 그 영리를 기업이 혼자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이니까 여러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참여자들한테 나눠주는 개념이 같이 가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기업은 또 수익성을 가져가는 윈윈인 경우지만 그래도 버는 게 있어야 윈윈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버는 게 있고 윈윈을 할 수 있는 요런 버는 게 많으면 더 많이 윈윈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사업성이 되려 더 확실하고 이윤이 괜찮은 게 좋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영리로 뭐 세상을 바꿀 거다, 뭐 어떨 거다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부분들. 왜냐? 내가 투자한 코인이 오를 가능성보다는 그냥 뭐 버려질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코인을 볼 때 지금까지 3개 얘기했어요. 이제 사업성, 이 사업에 어떤 명확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어떤 팀에서 사업을 이 사업에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코인을 접목해서 기독적으로 하는구나라는 부분들. 그리고 3번째 뭐예요? 이게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이게 이윤이 많이 나오는 사업이어야 된다. 비영리보다는 영리가 훨씬 좋다라는 부분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몇 군데 몇 가지 코인을 좀 자세하게 한 5분 정도씩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많은 코인을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메이저 알트와 또 외알트 이 두 개 하나씩 설명하고 이제 금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괜찮다고 했냐면 이미 시장 여러 나라와 콜라보를 했고 기업 투자를 받았으며 이미 트럼프 행정부와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이런 확장성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리플 자체는 이미 시가총액도 상당히 높으며 많은 홀더들이 있으며 굉장히 빠른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 다 필요 없고 이
리플을 괜찮다고 하는 이유는 리플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사업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상당히 이미 사업적인 저변을 확대를 해놓고 살아남을 수밖에. 제가 처음에 말한 그 네 가지에 다 그 충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리플 지금 어떤 것들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은 리플의 발행량은 많죠. 발행량은 많지만 뭐 유통량도 많은 편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리플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지금 그 전에 말했던 강의 내용과 접목되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잘 가겠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가격은 제가 사실 500원대 드리고 600원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다시 400원대 중반인데, 사실 400원대 중반도 크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더리움은 12만 원대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13만 원대인데 떨어지는 것도 가격 방어가 잘 된 편이죠. 네. 자, 그렇게 봤을 때 리플 자체적으로는 시장이 좋아지면 가장 크게 힘을 받을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리플 홀더자들은 좀 갖고 가도 괜찮다라는 부분들 뽑아봤고요. 네. 자, TMTG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한 30원 때 얘기했는데 뭐 지금 15원 이렇게 가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가격은 떨어졌어요. 뭐 시장의 폭락과 함께 여김없이 떨어지긴 했지만 제가 최근에 보니까 빗썸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어찌됐든 국내 상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국내에도 상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분석을 해보면 지금 말한 처음에 말한 이 사업성적인 부분들은 로드맵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로드맵이 100이면은 한 120%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로드맵이 100개만 해도 되는데 120개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보여주기 시기든 어떤 시기든 많은 사업적인 성과, 사업적인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호재적인 부분들이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호재들이 많이 남았죠. 뭐 거래소도, 제우스라는 거래소도 오픈을 한대요. 그래서 TMTG를 홀더진에게 배당을 또 준다고 하네요. 네, 그런 부분들 12월에 오픈이고 금거래소도 12월에 오픈을 해요. 자, 그리고 아이덴티티가 명확해요. 금을 바꿔주는 코인이다. 자, 금을 왜 바꿔? 그냥 현금으로 사면 되지. 자, 금을 바꿔주는 그 티켓을 이걸로 사면은 전 세계에서 그냥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더 우리나라에서는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뚫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또 사업적 과제로 남지만 사업적인 부분들이 유틸리티가 명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로드맵보다 더 많은 모습들 한 120% 정도를 보여주는 모습과 추가적으로 배당이든 뭐든 홀더들에게 무언가를 더 해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상장적인 부분도 어찌됐든 그 빗썸까지 상장을 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과도 지속적인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런 눈에 보이는 사업성과 눈에 보이는 로드맵 이상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코인들은 시장이 활성화되고 조금 더 자금 유입이 더 많이 된다면 사실 왜 알트지만 이제 시작되는 알트지만 상당히 상승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홀더들을 보니까 한 7,000명이 훨씬 넘어섰더라고요. 그 홀더들도 많고 그리고 거래량이 상당히 좋아요. 네, 빗썸에서 보더라도 거래량이 그 많은 종목 중에 10위 안에는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럼 뭐 바로 어저께까지 확인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좋다는 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이런 코인도 상당히 더 마이더스, 터치앤 골드, 길죠. TMTG라고 있는데 이 코인도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리플이랑 TMTG가 상당히 앞으로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 같다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마홍일의 코인 토크가 사실 여러분에게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지금 마홍일이가 얘기를 해가지고 코인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이제 안 올라가냐? 대려 더 빠지지 않았냐? 왜 코인 방송 괜히 하네? 코인 잊어버리고 있었네. 코인 괜히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여러 가지 말들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투자 일을 한 8년 정도 해왔는데 코인에 관련된 건 2년 정도 했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로 그 TV 이런 이제 케이블이지만 TV에서 코인을 소개하는 일까지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보죠. 그 중에서는 수익이 크게 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이 하락장이지만 이미 수익이 나서 현금화시키고 또 매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모두가 다 힘든 건 아니고 또 모두가 다 잘 된 것도 아닌 게 투자 시장인데 어떻게 해야 투자가 잘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어떤 코인을 투자를 할 때 뭐 예를 들죠. 이게
뭐 남들 얘기를 듣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들 얘기가 이거 갈 거다, 뭐 할 거다 이래서 가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판단한 코인에 자금을 그냥 몰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절대 빚을 져서 들어가서도 안 돼요. 어느 정도 자금을 여유 자금으로 들어가는 뭐 똑같은 말 여유 자금으로 들어가는데 남들 얘기가 듣고 가지 말고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나만의 보는 시각을 가지고 가야지 그게 굉장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너무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남들 얘기 듣고 남 탓하다 보면은 그러다가 너무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느 정도 제가 말한 그 코인 어떤 코인이 괜찮은 거다라는 부분들을 들어보면은 이게 진짜 괜찮은가를 알아보는 거죠. 사실 코인을 할 때 제가 원래 코인 프로그램을 코인 팩트 체크라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하다가 이제 코인 토크로 바뀐 거예요. 자, 팩트 체크를 왜 했냐? 스스로가 이 코인에 나오는 정보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체크를 하려는 그런 모습은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금을 바꿔준다고 했으면 진짜 금거래소에 전화해서 이거 바꿔주기로 한 파트너십이 맞느냐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전화로 확인하거나 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물어봤죠. 어떤 로드맵이 있고 어떠한 것들이 있냐. 그러니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거나 이런 부분들. 자, 방송이기 때문에 연결됐나요? 아니에요. 저는 직접적으로 막 연결하다 보면 다 돼요. 커뮤니티가 이미 다 모든 코인들은 커뮤니티를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을 안 하는 코인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발전 가능성이 없는 코인입니다. 언제나 코인은 커뮤니티를 기본 배경으로 가지고 그 코인을 홍보하거나 또 밀어붙이거나 또는 사업적인 부분들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 또 홍보를 하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직접 이 코인을 알아보고 뛰어다니고 비전이 있다고 느꼈을 때 너무 빚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의 돈을 여유자금 가지고 들어간다면은 상당히 아직은 괜찮은 게 코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예시를 들게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올 12월에, 그러니까 12월이면 벌써 좀 한 11개월 전이죠. 그때 한 분이 계좌를 보여주는데 리플을 한 1,000만 원어치를 뭐 한 진짜 100원에 사가지고 그때가 한 2,500원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25억 정도 되는 돈을 네,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계좌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이거 진짜 25억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수익 많이 나셨네 하니까 자기는 팔 생각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그냥 예전부터 이 시장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일부만 사놨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뭐 이더리움도 그 당시에 100만 원 초반이었는데 거의 뭐 한 8만 원대에 갖고 있었고 비트코인도 근 70만 원대 가지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초창기에 1,000만 원을 분산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낸 거죠. 그런 부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진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투자를 해가지고 큰 수익이 날 텐데. 자, 제가 어떤 문구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투자를 할 때 그 당시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서 신한테 빌었더니 신이 진짜로 그때 상시로 돌려보내줬대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대요. 자, 제가 봤을 때 지금 시기가 가상화폐가 떨어져서 바닥을 찍고 바닥이 없는 정도로 더 땅굴을 파고 굉장히 힘든 시기지만 지금 이 시기가 내년 이맘때면은 엄청난 기회의 시장이고 그때 왜 안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서 생방에서 저도 자신있게 말씀을 하는 거고요. 말을 드리는 거고 그때 그분도 홀딩을 그 당시에 올 12월에 한 1년 가까이를 홀딩을 했다고 했거든요. 자, 중간에 팔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버티고 지금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만 수익 실현하고요. 그러면서 또 그냥 시장 살아나겠지라는 마음으로 또 계속 어느 정도 좀 매집을 하면서 뭐 계속 원화채굴이라고 일을 하면서 또 시장을 뭐 그냥 좀 편안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투자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여유 자금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이 코인에 대해서 아니면 이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하고 가야 된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지금 코인에 대한 얘기를 했고 2가지 코인 괜찮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든 어떤 투자를 하든 조금 더 공부하고 알아보고 그런 좀 약간 진취적인 자세로 좀 스스로 발전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홍일의 코인 토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의 성투를 언제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프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홍일 대표였습니다.
국내외 유망 기업을 모시고 회사 스토리와 그리고 보유 기술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블록체인 픽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은 유전체 빅데이터 플랫폼이죠. 아이노믹스의 김양훈 파운더 모시고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기 네.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노믹스 대표 김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씩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자, 우선 아이노믹스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노믹스는 그 유전체를 분석을 해서 그 유전체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네. 그 저희가 이제 서비스로 나가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네.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한 결과를 그 연령대별로, 나이대별로 그 질병을 예측해서 그 질병을 예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서비스를 해드리는 네. 거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아이노믹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기 네네. 전에 네. 아이노믹스의 개발 과정이 이제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이 아이노믹스 개발을 시작하시게 된 네. 건지, 그리고 이 파운더님이 이 블록체인 네. 시장에 뛰어들게 된 계기, 뭐 네. 과거 경력이라든지 네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아이노믹스는 그 인플렛 바이오라는 저희가 이제 그 창업한 회사의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인플렛 바이오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그 유전체 관련 사업을 국가 지원금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탄생한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한 3년 전에 저희가 이제 유전체를 가지고 그 개론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서 이 굉장히 그 시장성도 좋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죠. 저희가 어떤 기존에 있던 영상 데이터라던가 어떤 그 의료 데이터를 그 심평원에서 ERM 그 전자기록 시스템으로 하고 있었는데, 예, 그 외에 이제 유전차를 가지고 어떤 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예, 네. 그 관련된 사업들 중에서 그 임상을 그 보통 이렇게 제약사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연구기관에서. 그래서 네. 임상을 좀 기간을 좀 줄일 수도 있고 비용이라던가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로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싶어가지고 저희가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이게 그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예,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블록체인이 또 필수로 필수 불가결이 된 셈인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저희가 또 이제 바이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제가 그 전에 이제 컨설팅 일을 굉장히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되면서 네. IT 관련해서 컨설팅을 좀 많이 했었고요. 예, 그리고 바이오라던가 그 좀 컨설팅이 있다 보니까 네. 좀 다양한 분야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한류 컨텐츠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IT하고 바이오하고 네. 그리고 블록체인 예,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융합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IT, 바이오, 그리고 네. 블록체인의 융합.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유전자 사업이 어떤 국가 사업이 될 정도로 유전자 정보 시장이 사실 굉장히 확대가 네.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어느 정도인지 이게 체감이 잘 되진 않거든요. 이 성장세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데이터 그 유전체 데이터 시장은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조금 다른 글로벌 기업들보다는 조금 늦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예.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그 구글에서 처음에 그 구글에서 이제 파생된 기업 중에 23andme라고 아마 최초로 이제 유전자 분석을 민간 기업에서 하게 된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구글 프로젝트를 많이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좋아해요. 예, 그래서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이 네, 흥미로운 많죠.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때 이제 제가 한 5년 전에 접했던 것도 그 23andme에서 그 DTC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민간 네. 기업에서 병원이 아닌 민간 기업에서 이렇게 그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 사실 시작한 계기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렇죠. 23andme뿐이 아니라 지금 중국이나 뭐 일본 그 여러 글로벌 기업들에서 네. 굉장히 그 다른 시장, 그 일반 제약이라던가 뭐 분석 기기라던가 이런 이 제약 시장 연구기관에서 유전자 분석 그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진출을 했군요. 진출을 했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런 예.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다. 조금 늦었고요. 네. 제가 그 저번 주에 그 아주대병원에서 이제 포럼을 할 때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각 대학병원에서 지금 이제 유전체 분석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표준화시키고 그에 관련된 연구 개발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네. 저희 아이노믹스에 대해서 네.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우선 이 플랫폼의 구성, 뭐 제공하는 서비스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먼저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 아이노믹스를 이해하시려면 한 네. 3가지 시선 정도로 이렇게 봐주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첫 번째가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 네. 데이터를 저희한테 제공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제공자들한테 드리는 서비스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평생 개인 의료비서라고 저희 프로젝트명을 엑스엔진이라고 지금 만들어 놓고 엑스엔진. 예, 네.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어떤 서비스가 되냐면 첫 번째 저희한테 이제 유전차 데이터를 정보를 제공했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평생 그 연령대별로 저희가 네. 이제 암을 예측해서 질병을 예측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병원도 예약을 해주고 그렇게 병원도 예약해주고 뭐 의사를 추천해준다거나 그런 서비스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까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대표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제휴된 파트너 되어 있는 그 건강의료검진센터에서 데이터를 받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바로 실시간으로 저희 두 번째 그 카테고리에 이제 담기게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자체 개발한 웨어러블을 착용하시게 되면 아. 그날 이거는 잘 아시죠? 예, 뭐 요새 많이 스마트워치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기능들을 그렇게 이제 스마트 밴드만 만들어가지고 그 하루에 이제 태운 뭐 걸음걸이로 이렇게 칼로리를 예측해 준다거나 뭐 몇 시간을 잤는지 그날 컨디션을 또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재미로 또 저희가 서비스를 하나 하는데 유전자 데이터를 받다 보니까 네. 그 전 세계 그 잘 맞는 나하고 잘 맞는 궁합이 있어요. 데이터가. 궁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나하고 잘 맞는. 저하고 MC님하고 궁합이 얼마나 잘 맞는지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게 있어요? 후세에 어떤 유전자를 남길 수 그래요? 있는지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하나 만들어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능에다가 저희 이제 자체 토큰 기능을 집어넣은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네. 생태계인데 저희가 발행하는 이넥스 토큰이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면 네. 그 어쨌든 의료 코인으로는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만들려고 생각을 해서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네. 그 내년에는 아마 그 시범 병원들을 몇 개 컨택을 해서요. 그 실시간으로 저희 코인으로 의료비 아니면 때는 그 약제비나 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비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놨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저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중에 토큰이라는 기능을 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 토큰 기능이 그 저희가 이제 다른 소스를 가지고 와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안 특허를 가지고 그래서 토큰을 그 거의 해킹이 불가능하게끔 지금 만들어놔서 저희 나름대로 제3세대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고 싶은 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여쭤보기로 네네. 하고 네. 사실 이 아이노믹스의 네. 이런 플랫폼 서비스와 좀 동일한 개념의 사례들도 좀 현존하는 게 있나요? 네네,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런 뭔가 현존하는 플랫폼에 비해서 네. 아이노믹스가 가지는 강점, 차별성 이런 거는 또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차별화를 좀 말씀드리긴 한 거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23엔드미를 초반에 그 구글에서 파생된 23엔드미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네. 그분은 이제 그 유전체를 분석을 해서 단순하게 그 어떤 그 분석을 해서 그냥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리포터를 좀 제공해 주는 서비스예요. 23엔드미가. 그리고 그 쌓여 있는 빅데이터를 연구기관이나 어떤 제약사나 대학에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서비스고 또 다른 서비스들은 그 데이터를 모아서 그냥 그 좀 재미로 이렇게 가족 찾기, 친족 찾기, 뿌리 찾기 이런 약간 재미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실제로 리포터를 내보내기보다도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안에 이제 빅데이터도 담기고 그 기능 엑스엔진 기능 자체가 AI를 저희가 기반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평생 그냥 나의 그냥 의료 비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저희는 이제 또
토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토큰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프로젝트가 이제 대만 쪽에서 이제 연락을 받은 거는 네. 예, 조율 중이기는 한데 저희 데이터나 이 서비스가 좋아서 저희 데이터를 좀 수입할 수 있겠느냐. 예, 저희 프로젝트를 그대로 저희가 이제 완성이 되면 네. 대만 같은 경우는 그대로 얹혀서 저희 토큰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토큰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저희 기술을 판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유동적으로 저희 토큰이 흘러갈 수 있게끔 네,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강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또 그 네. 밖에 또 제가 찾아본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이 네. 시퀀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네, 했다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게 정확히 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건지를 여쭤보고 네.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네. 어떤 그 메커니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돈이 드는 건 사실이죠. 아, 비싸죠, 사실. 많이 비싸죠. 많이 많이 비싸게 비싸요.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불과 한 1년만 해도 그 $1,000 이상을 하던 것들이 지금 뭐 한 300불 정도, $300 정도면 예, 굉장히 많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네. 예,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빅데이터를 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홀 시퀀싱이라고 그래서 전체를 다 전장 시퀀싱이라고 그래서 전체를 다 읽어내려야 되는데 그 비용은 아직까지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쵸. 예, 네. 그리고 유전체 데이터를 왜 제공해야 되는지조차도 아직 인식이 자리 잡지 않아서 아직은 좀 네, 그렇죠. 아직은 어렵죠. 그래서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보상을 해드려야 되나? 어쨌든 저희는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지 이 기술을 표준화시키고 연구를 하든 판매를 하든 제약 예, 저희가 이제 뭐 신약 개발이나 뭐 그렇죠. 개량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데이터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키트를 구매하시겠죠. 그렇죠. 키트를 구매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저희가 토큰으로 이제 보상을 해드리는. 그래서 시퀀싱 비용을 아예 무료화 시키겠다. 네, 아마 초반에는 근데 분석을 의뢰하실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을 좀 지불을 하셔야 초반에는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희는 그 데이터를 저희가 구매하는 것들이 되다 보니까, 예, 그렇게 좀 시퀀싱 비용을 좀 줄여가고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상쇄가 되도록. 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네. 결과적으로는 한번 제공했을 때는 저희가 평생 AI 기반으로 그 의료 비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표준화를 하고 다른 연계 기관의 판단은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표준화를 시켜놨을 때 기관에서 저희 쪽에 임상을 하기 전에 그거에 관련된 데이터나 그 표준화되어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그 원료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국가마다 그게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표준화해서 데이터를 결과를 알려줄 때 저희가 비용을 받게 돼요. 예, 근데 그렇죠. 그 비용을 저희가 받아서 고스란히 그 저희가 사용했던 데이터 제공자에게 토큰으로 계속 평생 보상을 해주는. 네, 그래서 부가적인 수익도 올릴 수 있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네. 방금 언급을 하셨다시피 결국에는 이 데이터가 많이 모여야 이 기술의 네. 표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네, 좀 네, 이루어질 그렇죠. 텐데 네. 이제 핵심이 이렇게 개인의 유전자 네. 이런 분석 자료의 공유에 네. 있다고 치면 네. 사실 이제 시퀀싱 비용을 낮추는 것만으로 과연 이 유저들이 참여를 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유저들을 좀 더 어트랙트 할 수 있는 그런 플래닝은 또 어떻게 짜고 계실까요?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네. 그 유저들을 저희 사용 유저들을 모으려고 했던 거고요. 거기서 또 다양한 기능, 건강검진 기능이라던가 웨어러블, 스마트 네. 웨어러블 밴드라던가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당뇨 패치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 이제 바늘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붙이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거. 예, 그런 것들을 계속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건강 검진에 관련된 설문만 해주셔도 네. 저희가 이제 토큰이나 그리고 저희 인플렛바이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 뭐 화장품이라던가 그 관련된 건강식품, 네. 웨어러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당뇨 패치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제 구매하시게 되면 저희가 또 포인트를 쌓아드립니다. 네, 그 포인트가 그 어플리케이션에 다 기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이 토큰에 관심이 없더라도 네. 예, 포인트가 쌓이게 되면 그렇죠. 일정량이 되면 토큰으로 또 교환이 됩니다. 교환이 저희가 되고. 예, 교환이 돼서 그거를 또 이제 의료비라던가 약제비로 또 사용을 있는. 쓸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이넥스 토큰에 네. 대한 얘기를 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토큰 이코노미의 설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여쭤볼까요?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보안에 관련된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보안에 그 저희는 이제 그 토큰 자체를
뭐 보통 이더 기반이나 이렇게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기는 해요. 사실 이 부분이 길기는 한데 구조 네. 자체가 저희가 왜 3세대 블록체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 나름대로 이제 논리인데 제 네. 1세대 블록체인은 그 탈중앙화 그 보안을 강화하고 해킹을 방지한다라는 의미에서 1세대가 나왔다 그러면 네. 2세대는 사토시의 그 코인이죠. 비트코인 네. 같은 그것들이 지금 이렇게 붐을 작년에 이렇게 굉장한 붐을 일으켰던 것처럼 네. 그게 2세대 블록체인이다 생각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킹이라던가 네, 거래소 해킹도 많았고요. 지금은 웹 지갑 해킹도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방지를 할까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논문을 준비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쯤에 논문 발표도 함께 하면서 특허도 계속 그 출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채널이 그러니까 저희는 자체적으로 네. 보안 시스템으로 보통 이 웹지갑 자체만으로도 ICO가 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으신데, 그래서 그걸 좀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어서, 뭐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퍼즐처럼 이 데이터를 쪼개서요. 네, 네. 그 제공자는 이 데이터를 본인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이 데이터를 열 수 있는 상자의 키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저희 이제 보안센터에서 또 한 키를 가지고 있고 그 쌓인 서버 이제 그 파트너 아까 질문이 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세종텔레콤의 네. 서버를 좀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 10개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는 서버에다가 무작위로 나눠서 데이터를 보관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존에 있던 블록체인이 뭐 5대5 비율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 뭐 해킹도 이렇게 그냥 MC 그렇죠. 지갑에 하나만 당연히 더 해킹 당하기 쉽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허를 좀 준비를 했고 4년 전에 이미 국제 특허를 받아 놓으셔 가지고 그분들과 이제 또 함께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설계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이 취급하는 만큼 확실히 이 보안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게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도 잠깐 뭐 파트너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럼 저희 이 현재 앞으로 지금 현재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로드맵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좀 파트너십과 같이 이렇게 여쭤볼까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세종텔레콤에서 이제 서버를 좀 이용하기로 해서 저희 프로젝트를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또 흔쾌히 또 파트너십을 맺어주셨고요. 그리고 그 서버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그 자체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 중이세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걸 사용한다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블록체인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제3세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그냥 같이 얹어서 쓸 수 있게끔 세종텔레콤에서 허락을 또 해주셨고요. 또 유전체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만 쌓는 것이 아니라 신약 개발이라던가 개인 맞춤 부작용이 없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만들고 표준화시켜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그 정가진 면역연구소라는 곳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함께 공동 연구 개발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늦게는 시작했지만 많은 그 대학병원들 지금 뭐 그 고려대나 아주대나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표준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려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병원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바이오 관련돼서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이디어는 많으신데 이제 이걸 소프트웨어 시키고 기술로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좀 민간 업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 목표는 같이 성장하는 게 제일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방금 짧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하면서 이 아이노믹스의 최종 목표를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토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발행량이 한 70억 개입니다. 꽤 많죠. 많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단순한 것보다도 이제 뭐 수학적인 조사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70억이라는 의미가 전 세계 인구가 70억 인구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저희 코인을 쓰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70억 개를 발행을 했고요. 또 글로벌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저희는 무엇보다도 그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상상이기는 한데 이렇게 우리가
영화 같은 것 보면 예, 이게 그 매일매일 요즘에 뭐 그 진이나 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나가기 전에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알려줄 수 있는 이분의 컨디션을 알려줄 그때 수 실시간에 있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하고 예, 영화 같은 시스템 삶을. 만들고 싶은 예, 그냥 건강하게 알겠습니다. 사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블록체인 픽은요. 아이노믹스의 김양훈 파운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